여기서 제약주는 철저하게 가려야 돼요. 전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LG생명과학을 하나 얘기했잖아요. LG생명과학. 제약주는 중소형 개별 제약수들은 등락의 변동은 클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매매 관점이 어렵긴 합니다만 그쪽에서 트레이딩 관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대형주들은 쫓아가면 안 돼요. 상승폭은 제한돼 있고, 그렇죠? 양방향으로 등락을 주니까. 올해 나온 고점과 저점이 다 나왔냐 그러면 그거는 아니에요. 올해 현재 나온 고점과 올해 연고점과 올해 연저점이 제약주 다 나왔냐 그러면 둘 다, 고점은 거의 다 나왔다고 봐도 저점은 애매모호하다. 그러니까 반등 주고 하다가 다시 빠지고 반등 주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실적을 발표한 거 내용을 봐도 딱히 뭐 이게 더 화끈하게 끌어올 만한 제약주의 실적이냐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확 깨가지고 뭐 전년도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이런 무식한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구별을 해야 될 건, 제약주는 대형 제약사 위주로 보세요. 상위 10위 안에 있는 종목 위주로. 그거 아니면 나머지는 자칫하면 하여튼 당해요. 예. 화학주입니다. 지금 단기 낙폭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화학주죠. 4월 달부터 쭉 빠졌잖아요. 3, 4월 달부터. 그래서 우리가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이 이 저항점이라는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11년도 뭐 12년도 얘기해서 기준점을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때 당시 고가랑 종가 이런 기준으로, 실적을 기준으로. 브레이크 걸려서 쭉 빠진 거 맞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똑같아요. 파란색 굴기. 뭐냐? 올라가다가 기준선 쪽 내려오니까, 다이렉트 내려오니까 외봉으로 빠졌잖아요. 외봉으로 빠지니까 리바운딩 나와요. 올라가다가 기준선 하에, 올라가다가 기준선 상회하다가 기준선에서 리바운딩 나오고 하회하고 질질질. 브레이크 나올 자리예요. 전고점에 대한 기술적 반등도 있고 기준선의 기준점에서의 브레이크 반등도 나올 자리예요. 단기 반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외봉이니까, 외봉에서 단기 반등 나왔다가 전고점 돌파의 랠리로 갈래, 단기 반등 줬다가 대밀릴래. 아이고야, 얘도 뭐는 뭐예요? 당분간은 단기 반등이 나오거나 오르고 내리고 진폭이 있을 수 있구나. 여기 한 가지 힌트가 또 있어요. 고점권에서 상승 하락 등락률과 그 폭이 확대되면 오를 때 흥분됩니다. 그게 고점 진짜 변곡이에요. 빠질 땐 역으로 무식하게 막 일주일에 10%, 한 달에 40, 피보나치 기억하기 쉽게 한 달에 38% 이상, 전월 대비, 전월 종가 대비, 월별로 월 종가 대비 이번 달에 38% 이상으로 더 하락하잖아요. 눈 감고 잡아도 무조건 분할 매수 들어가면 수익 나요. 이건 제가 예전에도 얘기해드렸던 건데, 눈 감고도 월별로 전달 종가 대비 38% 이상, 뭐 44% 하락했다. 분할 매수 계속하면 그 시점부터 무조건 단기 수익 다 나와요. 추세적으로 얼마나 갈지 여부는 모르는데 무조건 단기 수익 나와요. 역으로 보시면 돼요. 한 달 사이에, 한 일주일 사이에 20, 30% 올라갔다. 대형주들이. 그럼 걔는 고점에서 어쨌든 단기 고점이 나와서 변동을 줘요. 근데 진짜 증시가 최고점일 때 이렇게 흥분시킨다고. 어떻게? 올라갈 때 막 19%씩 올라가고 빠질 때도 급하게 빠지고. 그런데 급하게 빠졌다가 다시 급하게 쫙 올라가면 사람들이 어떠냐? 안도 심리가 와요. 야, 이거 진짜 간다. 그때가 변곡이에요. 근데 저 때 뭐냐? 롯데케미칼이 대장이었잖아요. 화학주. 그때 차화정 기억하실 거예요. 2011년도. 차화정도 끊임없이 갔어요. 기준선 한번 닫고 반등 주고 8월달에 하락할 때 제대로 하락 주거든요. 아까 내수주들
요 고점권의 흐름들을 유의하셔야 돼요. 기억해서 2011년도에 롯데케미칼의 고점이 나왔을 때에 외봉으로 뺐다가 반등 줬다가 다시 빼는 거. 내수주들은 저걸 주목을 5, 6월 달에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롯데케미칼은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하나 더,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도 그때 이 기준점 빨간색 그러는 거 그대로 다 아시잖아요. 여기서 맞고 밀렸죠. 근데 외봉으로 눌렸으니까 리바운딩 나올 자리예요. 나왔다가 밀렸죠. 그럼 리바운딩 지금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은 눈에 띄었잖아요. 얘네들은 2, 3% 단기 특징주 매매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나온 거에서 기준선에 걸쳐서 리바운딩 나오는 애들, 뭐 LG전자라든가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라든가 포스코라든가 특징주 매매를 해줬어요. 근데 손절가 잡긴 되게 어려워요. 기계적인 손절가는 잡을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지금 단기 낙폭이기 때문에 톡톡톡 잡았다가 반등 탁 튀면 먹고 나오는 거. 이렇게 봐야지 어디다 손절가 주고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러프하게 그냥 분할 매수 들어가면서 한 7, 8% 이상 물렸다 싶으면 정확히 저는 아는데 대응하는 방법을 기준점을 가르쳐주라고 하면 참 어려워요. 기계적 손절을 해주면 억울해지거든. 이렇게 낙폭과대, 단기 낙폭과대들이 빠졌다가 반등 주는 건 뺐다가 반등 주기도 하고 뺐다가 바로 반등 줬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요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기준점 쉽게 말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요. 아래로 한 7% 정도 종가 기준으로 한 7% 정도까지 계속 분할 매수해서 반등 튀면 먹고 튀고 잡았는데 바로 튀면 먹고 튀고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약 평균적으로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내수주를 덤비자니 먹을 게 별로 없고 어떻게 고점은 제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게 없다라는 표현은 애매한 건데 근데 고점에서의 불안한 심리를 어제 보여줬다고. 대부분 다 갭상 뛰었거든. 그리고 일봉상 벌써 신호 줬잖아. 일봉상 하루 정도는 확 뛰었다가 하루는 확 빼버리고 이러면 더 갈 수는 있어요. 고점은 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뭘 주는 거예요? 고점의 변동성 암시해 주잖아요. 따라가기 어렵고 낙폭과대주들을 덤벼려고 했더니 번졌다 지금 리바운드. 오히려 낙폭과대의 단기 반등을 노린 매수 포인트로 대응을 할 수는 있어요. 이게 더 유리해요. 하지만 걔네들의 추세를 밀어라 라는 표현은 단호하게 못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매매 트레이딩 하나 매고 그러면 내수주는 뭘로 보냐?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시장의 기준. 얘네가 꺾이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트레이딩이 좀 더 있구나. 근데 꺾이면 조심하라는 신호구나. 근데 꺾이는 게 아주 심란하게 갑자기 어느 날 느닷없이 해버리기 때문에 아주 쉽지는 않아요. 걔네들 꺾고 난 다음에 대응한다. 꺾고 난 다음에 어떤 리스크 대응은 상당히 쉽지 않아요. 비우고 가야지. 이게 지금 양자택일의 시장 상황이에요. 머리가 정말 지끈지끈 아파요. 왜 머리가 아프냐면 시장은요. 판을 한번 짭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전체적으로 KTNG 저점 잡을 때 한국전력 2011년도 저점 잡을 때 이렇게 큰 상승 사이클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2011년도, 2013년도부터 양극화되면서 수출주들 안 가고 내수주들 갔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는 한 번 있었어요. 2011년도에 폭락 한 번 있었어요. 2013년도에 뱅가드 물량 턴다고 해서 또 폭락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011년도에 수출주도 빠지기 시작하고 내수주도 살아나고 2014년도에 다시 한번 내수주들 또 긁어 모았다고. 이런 판가리가 나와요. 판가리 없이 간다라는 건 글쎄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본 적도 없고 시장을. 그럼 전년도에 판가리가 된 거 아니냐? 전년도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